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강사 도정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강의 영상을 올린 게 2013년이니까 어느새 8년이 지나갔습니다. 수많은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요즘 유행하는 비대면으로 만나보았고 많은 고민들을 들었고 수학 공부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해하는 테마들을 묶어서 좀 정리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걸 절대적으로 다 옳은 말이다 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본인에게 필요한 내용들만 쏙쏙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행학습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선행학습 간단하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행학습이란 무엇인지 얘기를 해봐야겠죠. 자, 선행학습과 예습. 일단 선행학습이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죠. 예습이라고 하면 긍정적인 느낌이 강해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한다. 근데 선행학습은 학습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학교 공부를 흥미를 떨어지게 만들어서 학원들의 상술이다. 이런 식으로 만드는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는데 일단 선행학습하고 예습은 의미 자체는 비슷하죠. 나중에 배울 걸 미리 한번 공부해 보는 거, 배울 내용을 미리 살펴보는 게 선행학습과 예습이죠. 그럼 얘네들의 차이점은 뭐냐? 조금 사이즈의 차이인 것 같아요. 선행학습은 굉장히 좀 큰 내용이죠. 초등학생이 중학교 걸 한다거나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걸 한다거나 자기 학기에 자기 학기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의 내용을 공부하는 거, 과도한 예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비해 예습은 좀 작은 사이즈죠. 내일 뭐 배울지 보는 거, 아니면 방학 시간에 다음 학기에 배울 거 미리 정도 점검해 보는 거, 이 정도는 예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구조적으로 예습이 공부에 도움이 된다면 선행학습 역시 도움이 됩니다. 통계적으로도 선행학습을 가장 많이 시키는 강남 3구 대학 진학률이 가장 좋죠.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교 입학률이 많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선행학습은 통계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거예요. 단지 문제는 뭐냐면 선행학습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드러나는 현실인 거죠. 자, 가장 문제가 뭐냐면 선행에 일종의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삼성동이라는 동네와 사원을 오픈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어머님들 머릿속에 선행에 대한 공식이 뿌리 있게 박혀 있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강남 어머님들 사이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초등학교 4, 5, 6 교과는 다 끝내야 되고 늦어도 5학년부터는 중학교를 시작해서 6학년 되기 전까지는 중학교 1, 2, 3학년 3년치를 쫙 끝낸 다음에 빠르면 초6, 늦어도 초6 겨울방학 때 고등학교를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이과 갈 친구들은 중3 가기 전에는 고등학교 내용을 전부 다 끝내서 이제 고1부터는 완벽하게 문제풀이 들어가면 된다. 이런 식의 공식. 약간 동네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이과 가려면 서울대 가려면 의대 가려면 언제 어디까지는 끝내야 한다라는 일종의 공식들이 흔히 말하는 맘카페나 교육카페를 통해서 많이들 돌아다니고 있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제가 오늘 공격하고 싶은 건 선행학습은 충분히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만 이런 공식처럼 만드는 선행은 모두에게 도움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먼저 선행학습은 도움이 되냐 해서 첫 번째, 현재 선행 문제점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일단 연계성을 무시한 선행이 너무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연계성이라는 건 뭐냐면 중학교 수학을 예로 들어볼게요. 중학교 수학은 크게 1학기와 2학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1학기 때는 흔히 말하는 대수 파트를 공부하게 되고요. 2학기 때는 기하 파트를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흔히들 초등학생들이 중학교 수학을 할 때 1학년 1학기 끝나면 1학년 2학기, 또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나가는 선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원에서 어머님들께 어디까지 끝냈습니다 라고 말하기 위한 선행이죠. 하지만 그것은 철저히 연계성을 다 무시한 선행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당장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미리 너 앞으로 이런 걸 배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게 선행학습의 목적이라면 연계성을 강조해야겠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옳은 방법이냐? 사실 제일 좋은 건 단원을 전부 다 쪼개는 거예요. 학년에 상관없이 전부 다 단원을 섞어서 1학년 1학기 자연수 공부하고 소인수분해 정수, 유리수 공부한 다음에 2학년 1학기로 내려가서 유리수와 순환소수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리수와 순환소수 다음에 중학교 3학년으로 내려가서 제곱근과 실수를 공부하시고요.
고등수학 상의 복소수로 내려가면은 흔히 말하는 정수론의 연계를 쭉 진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수업이 끊기지 않는 거죠. 어제까지는 자연수 배웠고 정수 가지고 하는 거 배웠고 유리수 배웠고 유리수를 분수인데 소수로 바꿀 수도 있네. 소수는 유한소수, 무한소수도 있네. 무한소수는 무리수가 나오네. 모든 수업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되다 보니까 기억력도 오래 남게 되고 뒤에 단원 얘기하면서 앞에 단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저절로 복습의 효과까지 이루어져서 매우 연계적으로 수업이 진행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면은 학원에서 선생님들이 교재도 전부 다 새로 만드셔야 되고 문제도 이제 2학년 1학기 문제들을 보면은 그 다른 과정들이 섞여 있다 보니까 못 푸는 문제도 많아서 일반적인 시중 교재로는 이렇게 진행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차선의 대책으로 1학년 1학기를 마친 친구들은 2학년 1학기를 가는 거죠. 그럼 2학년 1학기를 공부하면서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단원과 연계성을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얘기를 하면서 그 단원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정수와 유리수 파트를 다시 한번 건드려주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3학년 1학기 제곱근과 실수, 무리수 얘기를 하면서 마찬가지로 중학교 2학년 1학기 순환소수 얘기를 집어넣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연계적인 선행을 진행할 때 기억도 보다 오래 남고 그 아이에게 효과적인 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학교 선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1학기는 1학기 과정대로 2학기는 2학기 과정대로 선행을 진행하시고 그것들이 완료되신 분들이 고등수학을 순서대로 상하, 수원, 수수 들어가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N회독의 함정입니다. N회독. 요새 유행하는 말이죠. 나 몇 번 풀었다? 나 5번 했다? 우리 아이는 수학상 4번 정도 돌렸어요. 흔히 말하는 어머님들은 회독이라는 말보다 돌렸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문제집 몇 번 풀렸다 이런 뜻이겠죠. 물론 회독이라는 건 똑같은 문제집 반복하는 걸 회독이라고 하는데 보통 어머님들은 문제집 몇 번을 풀었다라는 걸로 끝나는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함정인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한 학기 책을 구성하게 되면요. 그 책은 1단원부터 많게는 10단원, 12단원까지 있겠죠. 그럼 그 아이가 특별히 약한 단원이 있을 거고 특별히 강한 단원도 있을 거예요. 강한 단원 같은 경우는 한두 번 정도 반복해도 괜찮겠지만 약한 단원 같은 경우는 대여섯 번 반복이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건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아이가 몇 번 책을 끝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령 내가 문제집을 3번을 풀었는데 1단원 같은 경우 3번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4단원 같은 경우는 5번은 풀어야 조금 알겠다 싶은 단원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몇 번 풀었다는 거에 강조점을 두지 마시고요. 얘가 몇 번 했는데 선생님 빠꾸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애매한 말씀하지 마시고 얘가 무슨 단어는 조금 강하고 무슨 단어는 조금 약한지 그걸 분석하셔서 그 약한 단원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거지 문제집을 몇 번 풀었다는 거에 자기만족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선행학습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다른 학원에서 와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제일 쉬운 문제집 처음 할 때는 흔히 말하는 수력 충전, 더블 클릭 이런 것들이 이제 쉬운 문제집. 그것부터 시작해서 그거 끝나면 뭐 시작하고 이게 단계적으로 점점 어렵게 간다고 하는데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수학이라는 건요 절대로 난이도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조건 첫 번째 책은 개념서로 시작을 하셔야 돼요. 흔히 말하는 셈이나 RPM 이런 문제집 유형서로 개념을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문제풀이는 잘 할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다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단원에 꼬여있는 문제가 출제되면은 개념이 머릿속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처음에 선행을 진행하실 때는 개념서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개념원리, 정서, 개념 플러스 유형, 투타 여러 가지 개념서들이 있는데 이건 다음 영상 수학 교재 영상에서 올려드릴 거고요. 일단 무조건 시작은 개념서로 하는 거예요. 그럼 개념서를 통해서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 암기하고 개념은 이해하는 거지만 동시에 암기하는 거거든요.
개념 이해와 암기가 된 상태에서 거기에 있는 예제와 유제를 푸는 좀 힘들어하면 보충 교재로 뭐 수력 충전이나 더블 클릭처럼 연산 문제를 쓸 수는 있겠지만 얘는 수학을 싫어하니까 얘는 처음 하는 거니까 무조건 연산부터 시작을 해버리면 수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개념서 아닌 유형서로 선행을 시작하거나 쉬운 책, 제일 얇아 보이는 책, 가장 쉬운 책 주세요 이런 걸로 선행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조금 딱딱하더라도 개념서를 가지고 선행을 진행하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개념서가 끝난 다음에도 그 개념서는 계속 읽으셔야 되고요. 개념서 플러스 RPM, 센 등의 유형 문제집을 풀어나가시면 보다 훌륭한 선행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올바른 선행학습,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선행학습은 뭐냐? 뭐니 해도 올바른 선행학습은 학생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어떤 친구들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등수학을 흡수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화하고 흡수하는 능력은 딱 하나예요. 바로 이해력입니다. 여기서 이해력이라는 건 나이가 지남에 따라서 많은 컨텐츠를 접하고 많은 텍스트를 접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점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선행을 하면서 활용 문제들을 많이 힘들어해요.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이 살아온 인생과 중학교 2학년에게 요구되는 그 인생의 이해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를 먼저 정확히 파악해서 우리 아이가 뭐가 조금 약하구나,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이해력이 조금 부족하다면 활용 문제는 차라리 안 푸셔도 돼요. 활용 문제는 버리시고 시간거리 속력, 소금물 때문에 너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수학이란 이 단원의 핵심적인 내용만 건져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좋으시고요. 우리 아이는 수학을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이 쭉쭉쭉 나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선행 공식이라는 건 없다. 학습자 분석을 필수로 해서 그 학습자에게 맞는 속도와 내용과 범위가 첫 번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강조했죠. 반드시 연계적인 선행이 들어가야 미리 배우는 것만큼 까먹으면 손해잖아요. 까먹지 않으려면 이어져 있어야 됩니다. 1단원을 보고 3단원이 떠올라야 되고 3단원과 5단원 연계되어 있는 단원들 간의 그 연계성을 강조함으로써 기억을 좀 더 오래 할 수 있도록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도록 선행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1학기 끝났다고 2학기 거 들어가는 거 비추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절대로 계속 강조합니다. 일반화된 공식, 언제까지 뭐를 끝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위 사람들의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아이를 향한, 내 아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속도와 방법을 찾는 우리 어머님들, 친구들 되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